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이 아버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상원이가 왔네. 제가 또 K9 뽑아가지고 오늘 K9 한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아빠 저 훔쳐온 거 아니고 본인 산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제 차죠. 이번에 진짜로? 샀습니다. 남자라면 대형차. 이거 대형차인데 뽑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연식, 키로수 얼마에 샀는지. 차량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는 20만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3.8 엔진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에요. 구입 가격은 950만 원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해서 거의 1000만 원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키로수가 길어들었지 950이면 싸긴 싸다, 그죠? 그쵸.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네, 완전 무사고예요. 근데 이런 은색깔 K9을 타기에는 솔직히 좀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사실 저도 은색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랩핑숍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색을 사서 흰색이나 뭐 나중에 예쁜 색으로 랩핑을 하자 해서 이걸 산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20만이 넘은 채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네. 구매하고 나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고 어디 수리하셨습니까? 앞쪽에 누유 정비한다고 한 20몇만 원 쓴 거 말고는 딱히 지금 이게 손댄 게 없습니다.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디퍼런셜 오일 기본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부위 말고는 정말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부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누유 수리하고 각종 오일료까지 다 해도 수리비가 100만 원이 안 들었겠네. 안 들었죠. 한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분명히 하체 소모품들이 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생각엔. 저도 하체를 처음에 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하체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차를 모시는 분들이 예방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조금 소리가 나도 뭐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카센터에서 떠보면 부품을 관리를 했는지 교환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얘는 싹 다 갈아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느꼈죠.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관리하면서 탔구나. 그래서 이 차를 바로 고민 안 하고 질렀습니다. 근데 상원 씨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버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까지 저렴하고 키로수 긴 차를 살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한 3, 4천 정도 써가지고 K9 요즘 거 뭐 더 K9 같은 거 막 옵션도 좋고 잘 나오고 한데 그런 걸 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차보다는 가치를 다른 데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주식은 모르지만 부동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은행에. 근데 그걸 먼저 갚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차에는 좀 양보를 했습니다. 한 2, 3년 뒤에 더 좋은 거 타자 하면서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만 킬로 탄 K9을 950만 원에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차를 한 5년 탔어요. 네. 30만까지 탔어. 네. 그때 가서 이 차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가요? 무조건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5년 전 오피러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제가 판매율을 봤을 때 이런 대형차들이 25만에서 30만이 되어도 오히려 회전율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차들은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이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 있는 가성비 넘치는 신차가가 높은 차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5년 뒤에 팔았을 때 최소 500원 받지 않을까. 5년 더 타고 30만까지 타고도 500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제가 뭐 욕심내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세대로 받겠지만 그 시세가 한 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500. 가능합니다. 근데 950에 사가지고 5년 뒤에 500에 판다고 하면 1년에 감가가 100만 원인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탈만하겠네. 사실 강가율로 봤을 때 엄청 조금 강가되는 거죠. 뭐 모닝이나 똑같죠. 보통 대형차 하면은 K9보다는 제네시스나 아니면은 에쿠스, 체어맨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은 K9을 사신 건가요? 저도 체어맨, 제네시스, 에쿠스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체어맨은 벤츠 부품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될까봐 뺐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는 제가 옛날에 구형 모델을 타봤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에쿠스는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뿔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에쿠스보다는 약간 K9이 좀 더 젊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K9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제네시스를 타보신 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차에 비해서 이 K9이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저는 지금 K9이 확실히 더 만족스럽습니다. 제네시스보다? 네. 제네시스가 그 당시에 3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를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K9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 K9이 그때 제네시스랑 옵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K9이 더 넓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친구는 3.3의 4륜이었고 이 친구는 3.8 엔진의 2륜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제네시스 DH나 G80 모델보다 K9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키로수가 엄청나게 긴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대형차를 일반인 분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살려는 대상이 사회 초년생이다. 당연히 뜯어 말려야죠. 사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모닝 사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요즘 모닝이 막 1,500씩 하거든요. 그치. 그거 더 싸니까 함부로 덤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950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를 샀을 때 이제 기름값, 이게 뭐 기름값 평균 해봤자 한 5, 6km밖에 안 나와요. 그런 기름값도 생각해야 되고 20만 킬로가 된 차다 보니까 정비 비용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런 K9이나 뭐 에쿠스를 사봤자 멋있다 소리, 차 잘 샀다 소리 절대 못 듣습니다. 그치. 뭐. 아빠 좀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뭐 물론 아빠 차라도 뭐 부러운 거긴 한데 아무튼 가오 잡으려고 사는 용도, 그런 용도로 사는 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 4, 50대다 이런 얘기가 달라집니다. 4, 50대 분들 중에 나 뭐 경제력이 좀 있고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뭐 대충 쓸 거고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정도 차에 대한 정비의 지식이 있고 나 차 좀 만질 줄 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도 되죠. 근데 모닝이나 이런 배기량이 낮은 차들은 저는 키로수가 너무 많은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고배기량이 엔진에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왜냐면 힘이 아주 센 사람이 이 아령을 1kg짜리를 계속 드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부하가 안 걸려요. 그런데 힘이 정말 없는 사람이 이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있으면 가부하가 걸린단 말이죠. 엔진도 똑같습니다. 이 3800cc의 힘으로 20만을 달린 거랑 1000cc로 20만 킬로를 달린 거는 아예 다른 얘기다. 엔진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형차들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골프 치러 다니시고 사업상 미팅하러 다니시고 고속도로를 달린 차들이 많은데 이런 고속도로를 달린 차들이 또 엔진의 데미지가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저는 키로수 20만 넘은 차를 살려면 그래도 3000cc 6기통 엔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K9 같은 대형차들은 아무래도 기름도 많이 먹고 자동차세도 많이 나오고 솔직히 주차하기도 졸라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차가 크니까요. 네. 네. 근데 굳이 이런 대형차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대형차를 타면 그걸 상쇄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일단 한번 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한번 타보세요. 오, 확실히 공간이 넓긴 넓다. 딱 이런 K9 뒷자리에 앉으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누가 나 대신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내가 뭔가 이 도시를 움직이는 어떤 작은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된 느낌. 약간 오늘 미팅 뭐뭐 있지? 뭐 이렇게 살짝 7시에 식사 있다고? 알았어. 고기인가 야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 차가 2012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차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간 옵션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된 차인데.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있죠. 그리고 전동 시트,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요 통풍 아래 요건 뭐지? 불 들어온 거? 요거는 이제 내가 막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다가 차선을 이제 옆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의자에서 진동이 파파팍 올라와요. 야,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의자가.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차선 이탈 감지, 여기 버튼 있고요. 오, 진짜 있네. 10년 된 차인데도 이게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게 10년 된 차인데도 요즘 나오는 차들에도 들어가는 전자식 기어봉이 있습니다. 오. BMW에도 이거 쓰죠, 아직. 이거는 좀 간지난다. 근데 10년 된 차인데. 그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당연히 있고요. 뭐 오. 중파님이 좋아하는 오토홀도 있고,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단 말이죠. 천장이. 그렇죠. 그런데 세무네. 네, 맞아요. 이거 에쿠스 EQ900 한번 잡아보겠다고 옵션을 엄청나게 넣어줬습니다. 등급이 최고 등급이 아닌데도 이 정도로 넣어줬어요.